안녕하세요. 여러분, 보험 전문가로 향하는 길,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든든한 가이드, 이웃집 보험왕입니다. 오늘은 생명보험 모의고사 기출문제 시리즈 첫 번째를 함께 풀어보겠는데요.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보며 정답은 물론 왜 오답인지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설계사 자격증은 많은 문제를 듣고 보기를 수차례 반복을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저와 같이 화면으로 음성으로 문제를 보고 들으시고요. 자료는 영상 설명란 링크를 참조하세요. 보험 이론 및 윤리입니다. 첫 번째, 다음 중 생명보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세계 최초 근대적 생명보험회사는 영국의 에퀴타블 생명이다. 2. 미국은 1906년 최초의 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되었다. 3. 영국은 1870년에 생명보험 주식회사법이 제정되었다.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2번이 왜 틀렸을까요? 미국 최초의 생명보험회사는 1906년이 아니라 1812년에 설립된 펜실베니아 생명보험회사입니다. 이 연도와 회사 이름을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다음 중 보험 안내 자료상 계약자 배당을 예시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은 무엇인가? 1. 변액보험, 2. 교육보험, 3. 연금보험. 정답은 3번 연금보험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 안내 자료에 대한 배당 예상 수치를 기재한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의 경우 예외적으로 계약자 배당이 있는 상품에 한해 예상 수치를 예시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급 지급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청약을 승낙하기 전 보험급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하지 않는다. 2. 보험계약자가 청약 철회를 한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3. 진단계약에서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진단과 무관한 재해로 인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청약을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제1회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을 보장합니다. 무조건 보장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거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표에 괄호가와 괄호나에 들어갈 용어를 맞게 설명한 것은 문제입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괄호가가 고의 또는 괄호나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 피보험자 나 과실. 2. 가 피보험자 나 중대과실. 3. 가 보험수익자 나 과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험계약 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대한 과실이라는 점입니다. 아셨죠?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의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보험중개사가 행한 부당한 보험계약의 전환은 부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보험대리점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행한 부당한 보험계약의 전환은 부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3. 부당한 보험계약의 전환으로 인한 부활은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체결이 동일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부당한 계약 전환을 한 경우 부활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2번이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보험중개사는 적용되지 않지만 보험대리점은 적용된다는 점을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요구에 의해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괄호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자, 괄호 안에 들어갈 세 가지 문항 제가 읽어 드릴게요. 1. 평균 공시이율. 2. 보험계약 대출이율. 3. 평균 공시이율 플러스 1%. 정답은 1번 평균 공시이율입니다. 이 내용은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에 대한 규정입니다. 보험금 일시금을 나누어 받게 될 경우 아직 받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평균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7번째, 다음 중 약관의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보험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맞게 공정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야 한다. 3.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보험약관은 특정 계약자에게만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약자에게 동일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되 동일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 심사의 목적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1.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 보험회사의 사업비 절감을 위해. 3. 계약 인수 여부 및 보험 가입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정답은 3번입니다. 보험계약 심사, 즉 언더라이팅의 주요 목적은 양질의 계약을 확보하고 나아가 계약을 인수할지 말지나 가입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9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 설계사의 전문성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보험 설계사는 보험 상품과 관련된 지식 습득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고객들에게 보험회사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3. 보험 설계사는 고객의 생애 주기별 다양한 위험을 예측하고 고객이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 정답은 1번입니다. 보험 설계사는 단순히 상품 지식만 습득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재무 상황과 생애 주기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 지식 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므로 1번 보기는 틀린 설명입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10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 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최근에는 연성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 상습범의 경우 가중 처벌도 가능하다. 3. 보험 사기에 해당될 경우 벌금형의 처벌만 가능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보험 법규로 넘어갑니다. 공시주의에 의한 감독 방식. 3. 준거주의에 의한 감독 방식. 정답은 1번 실질적 감독주의입니다. 해설. 실질적 감독주의는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의 모든 과정을 감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자, 12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2.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겸용 여신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정답은 2번입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업자, 투자중개업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신 전문 금융업자 중 신용카드업자를 제외한 겸용 여신업자는 제외됩니다. 13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 안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보험 안내 자료란 보험 모집 활동을 위해 제작하여 보험 계약자 등에게 제공되는 상품 요약서, 상품 설명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보험 안내 자료는 보험 설계사가 임의로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계약자 배당이 있는 연금보험의 경우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장래에 계약자 배당을 예시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보험 안내 자료는 보험 설계사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제작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보험회사의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자, 14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전화, 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려는 자는 보험업법상 별도의 보험 모집 자격이 필요 없다. 2.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경우 청약 철회, 계약 내용 확인 등도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모집해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이라 해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모집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자격이 없는 사람은 모집할 수 없습니다. 자, 15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현재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인증 1. 인증 기준 중 신계약 유지율은 13회차 90%, 25회차 80% 이상이어야 한다. 2. 우수 인증 설계사 자격을 부여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이다. 3. 우수 인증 설계사 인증 기관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이 올바른 설명이고 나머지 보기들은 틀린 내용입니다. 2번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자격을 부여하고요. 3번의 인증기간은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자, 16번째 문제. 다음 중 인터넷을 통한 생존자 보험 가입 조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3.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 등 공제보험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의 서비스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가입된 보험회사 상품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의 공제보험 상품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17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보험산업은 성숙산업이므로 기존 보유계약의 만족도 제고보다 신규 고객 유치를 통한 시장 확대가 더 중요하다. 2. 우리나라의 금융민원 처리 체계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한국소비자원에 바로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보험민원은 보험회사에 대한 불만 표출을 넘어 자칫 보험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연계될 개연성이 크다. 정답은 1번입니다. 보험산업은 성숙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업의 지속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진짜 중요합니다. 계속 신규 계약만 집중하게 되면 고객들이 청약 철회라든지 해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수수료를 환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수수료를 유지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요. 고객한테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또 소개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 시험만 합격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시험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보험 설계사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 그리고 끝까지 오래 하기 위한 롱런을, 이런 고객 관리를 통해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18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표의 연금 계좌 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 가, 괄호 나에 들어갈 내용을 맞게 나열한 것은 종합소득 금액이 괄호 가 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총 급여액이 괄호 나 만원 이하인 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5% 지방소득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괄호 가와 나에 들어갈 금액을 찾는 거거든요. 1. 가 4,000, 나 5,500. 2. 가 5,000, 나 5,500. 3. 가 4,000, 나 2,000. 정답은 1번입니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금액은 꼭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9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의 원천 징수세율은 4%이다. 2.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한다. 3.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2번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고요. 3번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이 부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음 중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매월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청징수하는 세율로 맞는 것은 1. 3%, 2. 4%, 3. 5%. 정답은 1번 3%입니다. 보험설계사가 받는 모집수당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세율 3.3%입니다. 문제의 지방소득세 별도로 물었으므로 정답은 3%가 됩니다. 자, 이제 반환점 돌았습니다. 자, 힘내세요. 생명보험입니다. 자, 21번 문제. 다음 중 생명보험 관련 법률과 그 내용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상법, 보험계약자 및 보험회사의 권리의무. 2. 보험업법, 보험업 인허가 감독.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보험회사의 공동행위.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 보험운용. 정답은 4번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변액보험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제3보험운용은 보험업법에서 다루고 있으니 법률과 내용의 연결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수지상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특정 사건의 발생 확률과 관련하여 관찰의 횟수를 늘리면 일정한 발생 확률이 나오게 된다. 2. 보험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자, 보험회사의 불이익으로 해석해야 한다. 3.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있어 신의 칙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지출 비용의 총액이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수지상 등의 원칙은 보험사가 받는 보험료의 총액과 지급하는 보험금 및 사업의 총액이 서로 같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1번은 대수의 법칙이고요. 2번은 약관 해석의 원칙이고요. 3번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입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약을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1. 의무부과특약. 2. 제도성 특약. 3. 선택특약. 4. 독립특약. 정답은 2번 제도성 특약입니다.
제도성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부각되는 특약입니다. 보험료 납입 면제, 자동갱신 등 계약을 더 편리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기능을 합니다. 자, 24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되는 생명보험 상품은 1. 변액종신, 2. 질병사망보험, 3. 변액연금보험, 4. 간병보험. 정답은 3번 변액연금보험입니다. 변액연금보험은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으로 만기 시 사망보험금보다 해지 환급금이 더 큰 저축성 보험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변액종신, 질병사망, 간병보험은 모두 사망이나 질병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자, 25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에 해당한다. 2. 질병 발생 시 치료비를 지급하는 질병보장 상품이다. 3. 다양한 특약을 부과할 수 있어 종합보장형 설계가 가능하다. 4.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지만 다양한 특약을 추가하여 질병, 재해 등 여러가지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1번은 보장성 보험이고 4번은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6번째 문제. 다음 중 교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변액보험으로는 설계할 수 없다. 2. 부모 생존 시에는 각종 학자금 등 교육자금이 지급된다. 3. 부모 사망 시에는 교육자금 및 양육자금이 지급된다. 4. 각종 해외 유학 및 진학상담 서비스 등도 추가될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교육보험은 변액보험 형태로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변액 교육보험을 통해 수익을 추가하면서도 자녀의 교육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27번째 문제. 다음 중 장애인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2.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 거절, 보험금 감액 등을 할 수 없다. 3.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구분하여 차별화된 별도의 심사 과정을 통해 인수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비장애인과 다르게 심사하거나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계약자는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인수 조건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28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에서 다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연금보험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재가보험기간이라고 한다.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나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세제적격연금저축은 2013년부터 최소보험료 납입기간의 10년 내에서 다년으로 단축되었다. 1, 9, 2, 10, 3, 11, 4, 12. 정답은 3번 11입니다. 각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찾아볼까요? 첫 번째 가는 연금 지급 기간은 제2보험기간입니다. 따라서 2고요. 장애인 보험 수익자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연간 4천만원이니까 따라서 4고요. 세제적격연금 저축의 최소 납입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따라서 5. 그래서 2, 4, 5 더하면 11이 됩니다. 자, 29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후를 대비한 상품으로 위험보장기간과 연금 지급기간으로 구분된다. 2. 제1보험기간 중 사망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된다. 3. 종신연금령을 포함한 혼합연금령은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세제적격연금저축상품의 근거법령이 소득세법에서 조례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세제적격연금저축상품의 근거법령은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소득세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기와 같은 내용이 반대로 되어 있죠. 자, 30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생명보험 상품은 무엇인가?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기납입보험료와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지급, 추가납입 중도인출 기능 추가. 1. 변액종신보험. 2. 변액연금보험. 3.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 4.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 정답은 3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입니다.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은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 시 기납입보험료와 보험금을 지급하여 더 큰 금액을 지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추가납입과 중도 인출 기능이 있어서 유동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니버셜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추가납입과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요거 기억하세요. 자, 제3보험으로 넘어갑니다. 31번째 문제. 다음 중 제3보험의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 종목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독립된 제3보험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3. 생명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는 회사는 간병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4. 자동차 전문 보험회사, 단종보험회사는 질병으로 인한 통원 등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제3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병보험 상품 역시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1번은 법원이 아닌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2번은 재산상의 손해는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며 4번의 단종보험회사는 제3보험 상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자, 32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에 괄호 안에 들어갈 모든 숫자의 합계는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 중인 질병 사망 특약의 보험기간은 괄호 가 세 만기, 보험금액 한도는 개인당 괄호 나 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두 개 가와 나의 합한 숫자를 찾는 거예요. 1, 81, 2, 82, 3, 83, 4, 85. 정답은 2번 82입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질병 사망 특약에 대한 문제거든요. 가는 보험기간이 80세 만기이고요. 나 보험금액 한도는 개인당 2억입니다. 따라서 80 더하기 2는 82가 됩니다. 자, 33번 문제. 다음 중 상해사고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급격성 1.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3요건을 순차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2. 상해를 발생시키는 사고가 급격하고 연속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3. 교통사고, 레포츠 사고, 싸움 등이 상해사고에 해당한다. 4. 신체 상해의 발생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 기인해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상해사고의 세 가지 요건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며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번은 순차적이 아닌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2번은 연속적이거나 완만하게 발생하는 사고는 상해사고가 아닙니다. 3번의 싸움처럼 의도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사고는 상해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4번은 외래성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자,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에 괄호 안에 들어갈 모든 숫자의 합계, 괄호가 두 개인데 그걸 합해야 하거든요.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별 위험 등급은 총 괄호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괄호 단계로 위험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1, 7, 2, 8, 3, 9, 4, 10. 정답은 2번의 8입니다. 해설을 해드릴게요. 상해보험의 위험 등급은 총 5등급으로 나누며 보험료 계산할 때는 이 등급에 따라 3단계로 위험률을 차등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5 더하기 3은 8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8입니다.
35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암보험과 같은 질병보험은 내재된 원인이므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적다. 2. 암보험은 치료 후 발생하는 후유증 및 합병증을 보장하지 않는다. 3. 회사별 위험률을 사용하므로 보험료는 연령과 무관하다. 4. 질병에 대한 진단 확정, 수술, 입원, 요양 등을 보장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질병보험은 질병의 진단, 수술, 입원 등 다양한 치료 과정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1번은 질병은 내재된 원인 때문에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더 높고 2번은 암치료뿐 아니라 합병증도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번은 질병보험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위험률이 높아져 보험료도 함께 올라갑니다. 자, 36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질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질병이란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1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2. 질병은 원인이 신체에 내재한다. 3. 질병은 상해와 달리 외래성을 인정한다. 4. 물건을 들다 허리를 다쳐 발생한 요통은 질병이 아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질병은 상해와 달리 원인이 신체 내부에 있으므로 외래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번 보기는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7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통상 1. 통상 제자리암의 보험금은 일반암 보험금보다 소액이다. 2. 암치료 목적의 통원 비용은 보장할 수 없다. 3. 우연성, 외래성, 급경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4. 한국표준질병인사분류표를 근거로 주요암, 고해감, 소해감을 구분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2번은 암치료 목적의 통원비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3번은 상해보험의 상해사고 요건에 해당하고요. 4번은 보험회사별로 빈도나 비용 등을 고려해서 임의로 암을 구분합니다. 자, 3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보장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국민건강보험 급여 부분 전체와 비급여 부담금의 합계. 2. 국민건강보험 급여 부분의 전체. 3. 개인부담 비급여 부분. 4. 국민건강보험 급여 부분의 법정 본인부담금과 개인부담 비급여 부담금의 합계. 정답은 4번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4번 보기가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39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이 원칙이다. 2. 현재 급여 항목은 주계약으로 판매된다. 3. 의료법상 실손보험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4. 대부분 실제 손해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법이 아닌 상법의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상법입니다.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장기간병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2. 계약 방식은 갱신형과 비갱신형 두 가지 형태가 있다. 3. 일상 생활장애 상태가 되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4. 주계약과 특약 형태로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정답은 1번입니다. 간병보험은 생명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에서도 모두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생명보험 모의고사 기출 시리즈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생명보험 개념을 다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힘듭니다. 앞으로 시리즈 1, 2, 3, 4, 5, 6, 7, 8, 9, 10 계속 이 문제를 축출하고 문제와 문항, 정답 이렇게 해설을 눈으로 보면서 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 가장 좋고요. 제 목소리가 좀 사투리가 심할지도 모르겠지만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차를 타거나 지하철 버스를 탈 때 들으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계속 문제를 반복적으로 보고 듣고를 하세요. 그러면 커트라인을 넘어서 여러분들 한 번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리한 문제들이 여러분의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모의고사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